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크다라는 빅을 한 3번 썼어요. 네. 뭐 의약품 관련해서 큰 뉴스 하나 있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큰 뉴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큰 국가와의 무역 협상을 8일 날 타결시킬 것이다 하는 이 3번째 큰 국가 영민 매니저 영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간밤 새벽에 미국과 영국 첫 번째 무역 관세 협정이 전격 타결이 됐어요. 뭐 하루는 일단 기뻐했습니다. 네. 당초에는 이제 인도랑 가장 먼저 이제 타결이 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인도가 지금 파키스탄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회 승인도 조금 미뤄지고 이런 과정 때문에 영국이 이제 첫 번째 협상 대상국으로 이제 타결이 좀 됐다라는 소식이 사실 어제 이제 큰 국가와 한다 그랬을 때 영국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도 아니면 영국. 영국의 협상단이 미국에 일단 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국과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좀 했었고, 다만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걸 뭐 깎아내릴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건 이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협상의 속도가 트럼프 1기 때와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좀 협상 속도가 좀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90일 동안의 상호관세 유예를 해놓은 상황에서 상대국들과 되게 속도감 있게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요건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협상의 내용들을 보면 아까 우리 앵커님이 정확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잖아요. 어쨌든 지금 영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을 강요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보잉 항공기 이제 뭐 더 많이 수입하고 미국산 소고기 뭐 이런 것들 많이 수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1기 때 중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봤던 협상 조건들이 그대로 좀 되풀이되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국도 큰 국가이고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 더 큰 국가들 이제 인도라든지 베트남, 중국 그리고 일본 이런 나라들과의 이제 협상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게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나 글로벌 증시에는 훨씬 더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협상의 이제 첫 발이 이제 시작된 거라고 이제 보고 뉴스, 그 다음 이제 국가들과의 이제 협상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좀 될 것인가. 요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 특히 10일 날 이제 우리 주말에 스위스에서 중국과 이제 미국이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호 관세를 일단 145%를 때려놨는데 미국 언론에서 이걸 50%까지 미리 지금 떨어뜨릴 수도 있다.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지금 미중 간에 어쨌든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게 사실 이제 145%, 125% 고율 관세 부과한 물건들이 각자 나라에 지금 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5월 둘째 주입니다. 그게. 그러면 물가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세를 좀 떨어뜨려 놓고 시작하자. 이런 이제 기류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중요한 이제 터닝 포인트는 10일 날 이제 시작하는 미국과 이제 중국 간의 실무 협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준호 매니저, 기본 관세 10%는 안 깎아줘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게 좀 남아있으니까 뉴욕 증시도 갔다가 약간씩 이제 윗꼬리를 달고 있고. 근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오히려 유가하고 코인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관세가 완화되니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주인공이었어요. 다시 한번 안착하는 모습이었고 2월 달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 원화로는 거의 1억 4,400만 원 수준까지 좀 올라온 상태라서 거의 다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외적으로도 이제 중국과의 어떤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말에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이 또 잘 되면은 트럼프가 이제 바로 또 시진핑과 통화를 하겠다라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더 이상 높아질 건 없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낮추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협상만 잘 되면은 지금 일각에서 50%까지 관세를 좀 이제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글로벌 증시의 어떤 훈풍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또 시장 최근에 이제 유가 급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가가 살아나요 지금. 맞습니다. 유가까지 다시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트럼프는 달러가 약세고 또 그리고 금리도 인하가 되는 거를 원하지만 결국 또 이제 시장이 또 이제 안정을 찾고 훈풍이 돌면은 다시 한번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유가가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달러가 다시 또 강세로 돌아서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위험자산 선호 심리와 결국에 시장이 어떤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그동안 또 이제 출렁거렸고 그동안 이제 조정에 놔뒀던 유가와 달러도 다시 또 이제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번 주 아까 김영민 매니저님 말씀했던 것처럼 10일 날 스위스에서 이제
진행되는 미국과 이제 중국과의 어떤 이제 상호관세가 어느 정도만 그 협상이 마무리 잘 된다면 결국 뭐 일본과 또 그리고 우리나라까지도 바로 좀 계속해서 릴레이 또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도 이번에 영국, 미국의 협상 타결보다는 이게 이제 중국과의 전초전의 성격에서 또 포인트를 좀 맞춰줬는데 방금 전에 우리 김준호 매니저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간밤을 보면 트럼프는 금리 하락, 저금리를 원하는데 그렇죠. 네. 금리가 급등했단 말입니다. 네, 주식으로 이제 돈이 또 빨리면서 약달러를 원하는데 강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분의 전문가한테 이제 오늘 밤 내일 두 번째 빅이라는 표현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뉴스, 지각 변동할 뉴스, 무역은 아니고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보니까 이게 뭐 채권 금리 떨어뜨리는 쪽이다 뭐 이런 거를 막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약간 지금 약달러하고 저금리는 해결 못했잖아요. 영민 매니저는 이게 뭘까요?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그래서 할 이게 뉴스. 지금 항상 우리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막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큰 거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사실 큰 국가의 협상해서 뭐 영국 이건 맞췄잖아요. 했는데 큰 뭐 국가 어쨌든, 나왔잖아요, 영국.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무역이 아닌 거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좀 유력한 게 오늘 또 이제 강물협정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이제 강물협정이 타결이 됐다. 뭐 요렇게 이제 얘기는 좀 나왔고.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중동 순방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중동 문제 뭐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이나 네. 혹은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이제 얘기했던 가자지구 네. 관광지로 만드는 거 뭐 그런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의외로 또 주식시장하고는 별로 크게 또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사우디가 국채 매입 어때요? 뭐 그런 거 나오죠. 충분히 시나리오가 있을 수 예. 있죠. 왜냐면 아까 이제 브리핑 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게 제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자체가 굉장히 이게 트레이드 오프 상충 관계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이게 지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나가서 세일즈하라고 사라. 지금이 미국 주식 사야 할 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식 살라고 채권을 집어 던지다 보니까 국채금리 급등하고 달러 강세 나오고 맞아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네.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 좀 도움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중동 순방하는 과정에서 사우디하고는 원래 또 친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개복을 하면서 미국 국채 매수해라. 네. 이런 얘기들. 우리가 뭐 지켜준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상황. 혹은 무기를 또 뭐 또 중동 쪽에 굉장히 많이 또 수출하는 거. 항공기뿐만 아니라 전략 무기를 이제 중동 네. 쪽에다가 뭐 수백조 원치 이제 또 팔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큰 딜이 또 나오는 거 아마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이게 지각변도 우리가 일단 금리도 기대를 좀 해봤지만 어쨌든 금리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이제 주식시장에 가장 좀 유리한 조건은 뭘까? 채권에 대한 얘기일 수 네. 있는데 중국이 무역은 아무래도 아니고. 중국, 일본이 지금 협상하기 전에 아무래도 채권을 많이 팔고 있다라는 게 저는 유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동 쪽에 이제 채권 세일즈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이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뭐 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생각은 어때요? 지금 각종 경제 유튜버들 맨날 네. 지금 매일 나오는 클립이 이제 오늘 밤 내일 중에 나오겠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뉴스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5월 13일 날 이제 또 사우디 중동 쪽에 이제 방문을 중동. 앞두고 있는 네.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의 어떤 이제 전쟁 종료 또 그리고 전쟁. 네. 이스라엘 전쟁이 어떤 이제 마무리된다라는 어떤 종식 선언이나 네. 아니면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어떤 종식 선언 요게 나올 수도 오히려. 있다라는 전망도 네.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어떤 지각을 뒤흔들 만한 네, 어떤 세상을. 강력한 중대한 발표가 뭔지는 예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별게 아닐 가능성도 분명히 높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전쟁 종식에 대한 어떤 이제 가능성을 좀 높게 전쟁 쪽 점치는 순환이네. 부분들이 많고 또 이게 바로 시장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는 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무역이 아니라고 하니까 사실 근데 시장 참여자들의 지금 가장 큰 관심은 결국 무역 무역이죠. 그리고 또 예, 무역 그건 아니랍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뭘지 그럼 네. 이게 전쟁 종식인지 아니면 또 뭐 그 외적인 다른 부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너무 크게 기대했던 거에 기대하지 만큼의 마라. 네. 예, 사실 큰 이슈 시장에 어떤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한번 네.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밤 주말 사이에는 나올 겁니다. 아마 이게 중국과 무역 합의도 있고 하니까 네. 무역일 것 같은데 보시죠. 과연 트럼프가 말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뉴스 다음 주 월요일쯤 저희가 해서 그게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네. 진짜 하찮은 맞습니다. 것도 있습니다. 한다 그랬다가 안 하는 네, 경우도 네. 많았기 그런 거 때문에. 있으니까요. 네. 자, 이제 영민 매니저 일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발 어디로 네. 갈까요? 어제 우리 국내 증시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일단 뭐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아주 강하게 급등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코스피도 완만하게 이제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고 네. 코스닥도 어제 뭐 거의 1% 네. 가까이 이제 준수하게 상승을 하고 이제 끝났잖아요. 특히 어제는 실적 발표를 한 두 기업이 시장에 굉장한 예.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LIG 넥스원하고 그다음에 APR이라는 기업.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을 오늘 이제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휴메딕스라고 하는 이 에스테틱 전문 이제 네. 기업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나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CMO 부문도 전문의약품이라든지 관절염 치료제, 그 다음에 안과용제, 원료의약품 이런 것들도 이제 생산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시장 트렌드는 CMO가 썩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이제 약값이나 하는 거 행정명령에 막 서명하고 의약품에 대한 이제 품목관세 이제 폭탄이 나오기 이제 직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게 큰 뉴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뭐 무역하고도 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값이나 하는 거 이게 또 큰 뉴스고 메디케어를 이제 수정하는 거 이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게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또 전임 또 오바마 대통령까지 이제 가는 어떤 민주당의 어찌 보면 정책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 메디케어를 완전히 다 뜯어고치는 거. 요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생각하는 큰 것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우리나라의 이제 바이오 CMO 기업들한테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저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주식시장은 펀더멘탈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휴메딕스도 CMO 부문 사업이 이제 또 잘 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요게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저께 APR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피부 미용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화장품 기업들 어제 막 코스맥스도 막 10%가 넘게 막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쁘게 좀 우리를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좀 힘들고 그렇더라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약간 이런 트렌드. 그다음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워낙 지금 빠르게 수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면서 호실적을 바탕으로 화장품과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휴젤은 피부 미용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톡스라든지 필러 요 얘기하면 딱 휴젤이 떠오르잖아요. 휴젤하고 사업 구조가 가장 좀 유사한 이제 중소형주가 바로 휴메딕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국에 이어서 이제 베트남 시장에서도 필러를 이제 출시를 할 거고요. 특히 최근에 1분기 때 가장 좀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 게 이제 브라질 쪽이거든요. 이게 1월, 2월, 3월 달에 막 300%, 112%, 160% 매출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쪽에 수출하는 건 사실 관세에 영향이 없잖아요. 그게 저는 가장 좀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 게 지금 브라질 쪽에 수출이 폭증하고 있고 미국은 아직까지 수출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FDA 승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수출 비중이 작은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오히려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태국이라든지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시장 그리고 멕시코와 같은 멕시코, 브라질과 같은 이런 남미 시장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FDA 이제 등록을 받고 필러나 이제 뭐 톡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으로도 이제 진출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를 앞세운 이런 이제 필러, 톡신과 같은 이런 주사제의 수출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요게 어찌 보면 가장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아직 1분기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요. 뭐 매출액이 419억 원 정도, 영업이익도 한 114억 원 정도 컨센서스를 충분히 좀 상회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국면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좀 고민이 좀 되는 건 어제 어쨌든 APR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APR 실적을 좀 리뷰를 좀 해드리면 매출액이 2,660억 원에 영업이익이 546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분기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해버리니까 어제 장중에 그냥 상한가까지 폭등을 했거든요. 저 정도일 줄 몰랐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조금 고민되는 지점은 이게 이제 영업이익을 단순하게 영업 마진을 계산을 해보면 20%예요. 근데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은 마진이 거의 40% 50%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APR은 마진이 이제 이렇게 조금 작게 나오느냐? 영업망 때문에 그래요. APR이 지금 주로 판매를 홈쇼핑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수수료도 굉장히 좀 많고 해외 주치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 기업들보다는 영업 마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APR을 어제도 제가 낮에 이제 APR 막 추천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왜 좋게 보냐면 사실 이게 중장기적으로 외형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제가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부 미용과 관련된 의료기기 대장주 클래시스.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4조 6천억 원이거든요. 파마리서치 뭐 여러분들 가장 좀 잘 현재 아시는 최고주죠. 이제 네. 리쥬란 네. 하면 떠오르시는 이제 파마리서치 시총이 4조 1천억 원. 휴젤 필러 이제 보톡스 만드는 기업이죠. 4조 6천억 원. APR이 근데 어제 상한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3조 6천억 정도 수준이에요. 4조가 안 됩니다. 올해 이제 사실상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오히려 다른 기업들과 상대평가를 해봤을 때 아직도 좀 저평가 구간으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요 분석의 틀을 제가 지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2월 중순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네. 그때 주가가 20% 급등해가지고 50만 원 찍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90만 원, 100만 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네. 다른 기업들하고 이제 비교 평가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90만 원까지 네.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80% 주가가 상승한 거거든요. 그래서 APR도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상승이 충분히 이제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휴메딕스를 얘기하면서 왜 제가 APR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이런 상대평가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고 휴메딕스하고 매출 구조가 가장 유사한 기업이 제가 휴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휴젤은 이미 시총이 4조 6천억 원이에요. 근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휴메딕스는 아직 시총이 5천억이 안 돼요. 네. 시가총액은 지금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보면 영업이익은 휴젤의 한 절반 정도, 매출액은 한 3분의 1 정도. 근데 지금 시총은 10분의 1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피부 미용 쪽만 놓고 봤을 때는 휴메딕스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한번 해보면 아, 중소형주 중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 네. 휴메딕스가 아닌가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어쨌든 또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네네. 가격을 제가 또 정해드릴게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어제 종가가 43,000원이었는데 조금 올려가지고 44,000원 정도를 제가 매수 가격으로 한번 타겟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도 조금 올려서 52,0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좀 해드리고 손절가도 조금 따라서 이제 올려가지고 39,000원 가격을 제가 다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수정을 좀 해드린 거예요. 매수가는 44,000원, 목표가는 52,000원, 손절가도 39,000원 이렇게 이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영민 매니저의 일반은 휴메딕스입니다. 휴메딕스의 사업을 좀 보면 일단 의료 디바이스 하나가 있고요. 톡신, 필러 같은 요 제작 하나가 있고 전문 의약품, 약간 CMO, CDMO 쪽까지 있는 요 구조를 좀 놓고 보니까 영민 매니저는 이제 휴젤이랑 상당히 좀 비슷한 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저평가됐다라고 해서 어제 보면 APR 같은 경우도 영업 마진은 오히려 기대 이하였지만은 그 매출을 늘었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주가를 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몸통이 커지고 있는 이 휴메딕스 역시도 그런 주가 흐름을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로 넘어가 보면은요. 어제 뭐 태양광이야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고 쳐도 풍력이 느닷없이 급등을 했습니다. CS 밴드가 이제 10% 넘게 올라갔는데 이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준호 매니저 이게 태양광 풍력까지 움직인다. 네. 세계적인 이슈도 있긴 하지만 맞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국민의힘 모두 지금 신재생 쪽을 그렇게 맞아요. 싫어하지 않고 좀 좋아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오히려 6월 대선 앞두고 약간 탄력받을 수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와요. 맞습니다. 일단 뭐 시도도 다 찍히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원전도 약간 한 목소리를 예. 내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도 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제도 CS 윈드와 또 하나솔루션이 모처럼 또 강한 시세가 분출됐어요. 양대 산맥이. 물론 뭐 실적이 잘 나왔던 것도 있지만은 이 정도의 어떤 강력한 시세가 분출됐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내부적인 정책 수혜주로 좀 맞물렸다 네.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이재명 이제 후보가 어제 이제 그 장수군, 그러니까는 전북의 장수군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남 이제 신안군의 어떤 성공 사례를 발휘하면서 네. 지금 지방에는 놀고 있는 논과 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노는 땅에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하기 위해 최적의 장소다. 그래서 신안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특히 태양광 사업을 해서 그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30%를 나눠주다 보니까 실제로 신안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인구 소멸에 대한 문제, 지방 인구 소멸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하고 저출산 문제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이제 지역 균형 발전도 다시 한번 이제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중점으로 네. 이제 어떤 농촌의 어떤 발전과 뭐 그리고 농촌 기본소득 그리고 네. 또 지역 화폐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이 농촌 살리기 그리고 또 이제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이제 포커싱되는 가장 핵심 정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전혀 좀 적용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남이나 또는 그리고 이제 경북 지역도 계속해서 경청 투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거기에서 이제 그러게요. 핵심적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 풍력이 됐던 또 그리고 태양광이 됐던 결국 이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신원군을 가장 이제 모범 사례로 지금 추켜 세우면서 네. 계속해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 결국 지금 우리가 98%를 계속해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다 있죠. 에너지를 그런 에너지를. 부분을 계속 이제 지방 중심으로 전북과 또 이제 경상도 또 충청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기본소득 또 그리고 지역 화폐 확산 또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교집합적인 핵심 정책 아젠다로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어제 네. 적용되면서 우리 국내에서만 또 이제 풍력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후보가 신안군이죠. 어제 간 게 장수군이죠. 장수군을 네, 갔다가 맞습니다. 이제 신안군의 신안- 성공사를 이제 성공사를 얘기를 해줘서 맞습니다. 태양광은 지금 뭐 세계적으로 중국 때리기 때문이도 네. 있는데 함께 좀 돋보였고 하나솔루션 한번 태양광 볼까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미 60% 가까이 폭등했는데 이거를 따라붙기도 좀 그렇고 근데 또 지금 뭐 전남 쪽에 태양광 테마가 좀 맞습니다. 돌아서 이게 테마로 가면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예? 맞아요. 테마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뭐 CS 윈드 이제 가장 핵심 예.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 또한 잘 나와주고 있고 또 예. 미국 내에서도 아무리 지금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의 일단 신재생 에너지 미움받아도. 정책들을 지우기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태양광 쪽에 이제 발전 설비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도 하나솔루션 같은 특히 미국 현지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하나솔루션은 가장 큰 또 수혜를 네.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뭐 최근에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와서 그렇지 사실 고점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이미 고점이 7만 원짜리가 만 원까지 거의 뭐 네. 6분의 1토막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라서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정책주로 이제 맞물리다 보면 그 변동성이 너무 커질 수 있기 그건 때문에 맞죠. 이제 네. 무리하게 막 진입하기보다는 네. 일단 뭐 결국 태양광을 보려면 하나솔루션을 보는 게 맞고 그리고 대장주. 풍력을 보려면 CS 윈드. 윈드를 보는 게 맞다. 네. 그 밑에 후발주자들을 들어가면은 그 변동성과 그리고 이제 대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세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태양광을 진입하려면 하나솔루션을 지금도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시세가 분출되지만 결국 이제 대선 이후에 어떤 이제 세론과 조정도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당선 이후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행보와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하나솔루션이 국내에서는 가장 이제 매출 성장이 도드라지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솔루션, 태양광 그리고 풍력은 CS 윈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네. 우리가 풍력, 트럼프가 엄청 미워하잖아요. 네. 뭐 흉물스럽게 생겼다. 어제 CS 윈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1,200억이 넘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미움받고 뭐 네. 프로젝트 취소되고 뭐 그런데도 풍력이 이 정도로 버틴다면 이제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국힘 후보도 이 호남 쪽 민심 잡으려면 태양광 풍력 쪽을 계속 그렇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테마뿐만이 아니라 좀 봐도 됩니까? 실적 차원에서도. 실제로 어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좀 실적이었던 예, 것 같아요. 예, 앞서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APR, 그다음 LIG 넥스원, 네. CS 윈드도 윈드도. 예상을 완전히 좀 뛰어넘는 예. 엄청난 이제 망할 실적이 줄 알았는데.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완전히 좀 폭락을 해 있는 상태고, 근데 실적이 좀 잘 나오니까 결국은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네. 급반등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정책적인 이슈 절대 좀 무시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솔루션과 CS 윈드 이런 기업들이 수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우리나라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거의 뭐 암흑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네네.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신재생을 좀 싫어하지만 네. 어쨌든 미국의 정책이 모든 나라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유럽 아시아, 있죠. 뭐 우리나라는 네. 어쨌든 이 신재생 에너지가 향후에 또 에너지 가장 중요한 좀 에너지원으로 또 부각이 좀 될 수밖에 없고 아리백에 대한 이제 이슈가 또 여전히 그렇겠죠. 또 전 세계적으로는 네.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이슈를 좀 감안했을 때는 길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지금이 특히 우리나라는
선거로 인한 어떤 정책적인 이슈가 부각이 좀 될 때 요럴 때가 이제 매수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뭐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가 3월 초에 반바지 하면서 에너지의 3대장 얘기했거든요. 네. 데이터 센터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 GNC 에너지. 지금 사상 최고가 최고죠. 랠리가 나타나고 있고 태양광 대장주 이제 하나솔루션. 이제사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네, 하나솔루션은 근데 이제 제가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미친 척하고 상승하는 사이클이 있어요. 하나솔루션이 이제 지난 2009년부터 11년까지 대폭등이 한 번 있었고요. 2014년부터 16년까지 이제 폭등이 한 번 있었고 최근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폭등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이게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주가가 좀 바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봉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매수를 어떻게 하냐면 5일선 이격 조정이 딱 들어오면 3만 원 초반까지 딱 눌리면 그때 그냥 사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 파동이 이제 하나솔루션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 큐셀의 가치가 지금까지는 완전 묻혀 있었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하나 큐셀의 가치가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앞으로 실적도 계속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 솔루션은 반드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풍력 쪽은 CS 윈드. 한번 봐주시죠. 네. CS CS 윈드도 윈드도 이제 처참해요. 차트 시장 보시면은 주가가 어제 올랐지만 주가가 이게 이제 일봉 보시지 말고 여러분들 주봉 월봉을 네. 한번 열어보시면 아 정말 어마어마하게 처참했구나. 심하죠. 네. 최근 3, 4년 동안에 주가가 반토막도 넘게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요. 실제로 뭐 실적도 그만큼 또 안 나오기도 했었고요. 암흑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와 이제는 다운 사이클이 조금 끝나가고 있구나라는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 추세 안에서만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3만 원대 매수, 5만 5천 원대 매도 이런 이제 파동이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점으로도 CS 윈드 투자 매력이 분명히 좀 부각될 수 있고 중기간점으로는 5만 5천에서 6만 원 정도까지 시세가 또 분출이 좀 될 수 있으니까 CS 윈드는 하나 솔루션에 비하면 아직도 주가는 더더더 바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좀 정책적인 모멘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풍력을 좀 너무 싫어하는 거, 그게 네. 약간 이제 미국 쪽보다는 또 이제 CSND가 영국이라든 유럽 쪽에 또 수출을 하려를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실적 개선세가 좀 당분간 또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뭐 주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풍력 저희가 뭐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선 테마까지도 봅니다. 뭐 누구의 사촌이다, 누가 사회에 있어 이런 테마보다는 양질이죠. 그렇죠. 네, 태양광 풍력은 네, 그런 좀 유의하시고 이재명 후보는 일단 태양광 풍력을 얘기하고 있고 국힘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면 또 그분의 정책을 봐야 되겠지만 국힘도 지금 그렇게 미워하진 않더라고요. 네, 또 호남 쪽에 대한 달래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의 신재생 에너지 함께 파악해 보시면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트럼프 대통령이 큰 뉴스, 큰 국가 뭐 깜짝 놀랐을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오늘 밤 내일은 세상을 뒤흔들 게 하나가 있고 다음 주에는 의약품 관련한 깜짝 놀랄 뉴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품목 관세는 아니거든요. 지금 보도들 좀 보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약값을 트럼프가 인위적으로 낮추라고 한다. 이게 될까요? 하고 만약에 이제 된다면 진짜 어떡합니까? 이게 제약바이오는? 일기 때도 강력하게 추진하다가 의학계에서 계속해서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무산됐던 사례가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집권 초기에 또 가장 힘이 좋을 때 다시 한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다음 주 정도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그중에 가장 이제 핵심은 이제 그 외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일단 가장 핵심이고 그래야 이제 약값이 인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도 우리 셀트리온 그룹주 또 그리고 이제 뭐 삼바가 또 수혜를 받았듯이 의외로. 결국에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관련해서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생각이 좀 같다. 그래서 결국에 약값을 인하시키는 거가 이제 핵심 포커싱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 K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은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셀트리온 너무나 큰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웬만한 악재가 사실 주가에는 많이 녹아져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우리 K 시밀러는 어느 정도는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어떤 식의 이제 약값 인하 조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기 때를 우리가 되짚어봤을 때는 미국 내의 어떤 생산 시스 확충과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복제 약에 대한 어떤 강력한 지원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나쁘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국내 대표적인 셀트리온과 또 바이오 그 삼바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전반적인 또 제약 바이오 섹터의 투심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다만 또 2주 안에 다시 한번 의약품 관련된 품목 품목 관세는 관세를 또 남아있는 부과한다고 했기 거예요. 때문에 네. 요거까지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고차 방정식입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준호 매니저의 전략은 이제 두 가지 의약품 품목 관세는 2주 있다가 나오고 네. 다음 주에는 네, 맞습니다. 의약품 깜짝 뉴스인데 약가 강제 인하니까 네. 바이오시밀러로 한번 가보자. 이제 이런 전략인 거고요. 네. 영민 매니저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네. 이게 정말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정말 한다면 다음 주에 이게 나온다면 K바이오는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네, 굉장히 피곤한 뉴스예요. 사실 이게 네. 방금 이제 고차방정식이라고 예. 이제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 개를 좀 떼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는 약값을 이제 강제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네. 저는 이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유럽하고 미국하고 똑같은 약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유럽은 훨씬 싼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이제 수입을 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요 이제 우리가 빅파마라고 알고 있는 뭐 사노피, 아스트라제네카, 뭐 머크 다 유럽 이제 제약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영업을 할 때는 유럽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지금 약값을 이제 받고 있어요. 그건 팩트예요? 네, 팩트입니다. 그러다 그러네. 보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부터 이제 오랫동안 이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약업계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이제 영업 마진에 대한 이제 관행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걸 뜯어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경하게 지금 얘기를 하다 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야 이러면 우리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유럽의 이제 빅파마들은 유럽의 약값을 오히려 올려버리자. 이런 얘기더라고요. 이제 비슷하게 맞춰버리면 아,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약값을 인하하라는 이제 논리 예, 자체가 예. 이제 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약값을 오히려 올려버리자 이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약값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는 이제 효과는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메디케어 정책을 전부 다 뜯어고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네. 실패를 했었던 거고 그 어떤 대통령이 와도 지지율이 거의 한 80%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네. 사실 이거는 수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정치적인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강경한 이제 입장을 보였던 이제 관세와 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미국 내에 이제 투자를 좀 늘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의 이제 일환으로 약값 인하까지 이제 같이 지금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약값 인하만 놓고 보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수혜를 입겠죠. 왜냐하면 신약보다는 바이오시밀러가 훨씬 싸니까 그렇죠. 예. 바이오시밀러 도입이 밀어주겠죠. 이제 늘어난다. 예. 근데 이게 또 피곤한 게 뭐냐면 바이오시밀러 대부분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품목관세 부과해버리면 이것도 또 악재가 되는 거예요. 와, 트럼프 양쪽을 다 막아버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번 주에만 봐도 브리스톨 마이어스킵이 미국에 400억 달러 투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일본의 다케다가 미국에다가 300억 달러 투자한다는 얘기를 다케다 발표를 제약? 했어요. 네. 이게 이러니까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의약품에 대한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나면 불확실성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해소된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거는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행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이제 이게 하겠다라고 막 이제 윽박 지르니까 예.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 계획을 네. 발표했잖아요. 저는 요걸 패키지로 묶으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이제 투자 프로젝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성과로 이제 발표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관세 정책은 발표하자마자 저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 우리 국내 기업들도 K바이오는 그냥 어디로 얻어맞고 갈까요? 있는 게 네. 아니거든요. 셀트리온이 이번 주에 이제 발표한 걸 보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일단 재고가 한 1년 이상씩 이제 이미 있고 그 재고를 이제 소진하는 동안에 미국 현지 생산 설비 그리고 현지 CMO들과 계약을 해가지고 빠르게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SK 바이오팜도 네. 그렇고 다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 또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관세하고 무관하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리가켄 바이오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마일스톤이나 로열티를 받는 기업들은 관세 정책하고는 무관하다. 괜찮다? 오히려 약값을 인하했을 경우에는 FDA의 신약 승인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을 많이 승인해줘야 사실상 약값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 기술료를 받거나 로열티, 마일스톤을 받는 기업들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유리한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다음 주 이제 관세 정책 발표하고 나면 투심은 저는 빠르게 좀 회복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K바이오에 대한 영향까지 봤고요. 두 종목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루드랩입니다. 준호 매니저, 인구루드랩. 네, 일단은 뭐 아무래도 뭐 한알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최근에 지금 이제 화장품과 그리고 또 의료기기,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실적이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제 인구루드랩 같은 기업들은 실적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선크림 사재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미국보다 선크림 가격이 절반 이하이다 보니까 10% 관세가 부과된다고 한들 미국보다 훨씬 저렴해서 계속해서 한국의 어떤 선크림의 수요는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모성이니까 없어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상태에서 또 한알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또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과 또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도 상징적으로 이제 화장품 섹터와 피부미용 의료기기 쪽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네. 또 중국의 이제 대규모 또 단체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온다고 했을 때는 결국 예전보다 이제 관광지를 돌아가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체험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명동과 강남의 피부과 가면은 중국과 일본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인포메이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국인들과 일본인들 굉장히 많이 피부 진료와 또 성형 시술을 하고 돌아가는데 결국에 인구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선크림 관련해서 미국 현지의 생산 시설을 구축해 뉴저지의 생산 시설을 구축해 있고 또 미국 내에서 이제 판매량이 계속해서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 K-팝 또 그리고 이제 한류 문화가 뭐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량 계속 증가할 수 있고 또 여름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훨씬 더 그죠. 또 이제 계절적 성수기에도 굉장히 매출 성장이 나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분기의 실적이 더욱 더 좀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인구루랩도 또 이제 전이 한 7, 8% 정도의 가격 볼게요. 예.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제 선을 딱 뚫어버렸네요. 맞습니다. 예. 매수가 대비 한 30% 정도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줘서 이제 목표가는 돌파한 상태인데요. 차트를 보면 여전히 이제 바닥권입니다. 네. 바닥에서 이제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과정이고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서 사실 국내에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와 인구루드 랩이 이제 그 생산 시설 FDA 승인을 받았고 일반 의약품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FDA에서 이제 생산 시설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인구루드 랩 같은 경우는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고 15,000원까지 저는 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12,500원, 13,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인구루랩 리뷰 갔고요. 영민 매니저, 온코크로스 가볼까요? 네네. 어제 온코크로스? 이제 네. 온코크로스는 또 AI 기업들이 이제 움직이는 와중에 또 가장 먼저 또 튀어 올랐어요. FDA의 이제 동물 실험 폐지. 요게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 NIH도 네. 똑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좀 튀어 올랐거든요. 근데 온코크로스는 사실 차트를 딱 보시면 매수하기 딱 좋은 위치예요. 그래서 오늘 13,000원대 초반에 약간의 좀 눌림목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되면 요렇게 이제 라인을 딱 그어놓고 그냥 박스권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위치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이 AI 신약 개발과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는 분야라서 지금은 또 AI 종목들이 약간은 좀 주춤하고 있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슈가 이제 부각됐을 때 시세가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13,000원 초반에 매수, 목표가 16,000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트레이딩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이렇게 좀 박스권 이제 전략을 좀 염두를 좀 해두시고 AI 신약 개발 시장이 개화된다 이 부분을 이제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숭이하고요, 뭐 쥐 같은 거 이거 이제 사용을 안 해도 된답니다. 네. 근데 이게 돈이 엄청 맞습니다. 나갔대요. 그 원숭이 네. 사들이려고 실험하려고. 근데 이게 AI 신약 쪽으로 그렇죠. 굉장히 큰 도움되는 이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호 매니저. 네. 오늘의 일반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의 일반은 오랜만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아, 예. 들썩거리면서 예. 10만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좀 직접적인 수혜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간접적인 수혜와 또 개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인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좀 들고 와 봤습니다. 일단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효성그룹의 이제 핀테크 업체다. 그래서 효성그룹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네. PG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 상품권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들썩거리고 다시 한번 이제 암호화폐가 다시 한번 투심이 살아났을 때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다시 한번 이동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직접적인 수혜주고요. 빌 게이트라고 휴대폰 결제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그리고 이제 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오토 그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상품권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역 화폐 관련된 수혜로도 같이 맞물릴 수 있다. 그래서 정책 수혜주로도 좀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테마 같고요.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떡하니. 그래서 네. 제로페이라고 복합 결제 시스템도 좀 구축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 또 이제 지역 화폐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도 가장 큰 수혜주고 민주당이 이제 국민 1인당 매월 25만 원 쿠폰과 또 20조 원의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라고 해서 37조 7천억 정도의 추경이 좀 필요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지역 화폐 수혜주로도 맞물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니트리라고 암호화폐를 손쉽게 타 결제 수단으로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들썩거리면은 또 교환 플랫폼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또 직간접적인 수혜다. 그리고 신사업으로 STO 관련된 토큰 증권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이제 STO 관련된 법제화를 서두르자라는 게 한 목소리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2030년 기준으로 367조 시장 규모다 보니 결국 이제 증권사들의 유일한 또 이제 신성장 동력이자 맞아요. 새로운 먹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제 증권주들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었지만 결국에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STO 쪽에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이제 국내외 많은 기업들과 계속해서 MOU를 좀 체결을 하면서 STO 쪽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더 살아나면서 결국 관세가 정점을 찍고 완화가 되는 국면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STO 법제화에 대한 어떤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직접적인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에도 직접적인 또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탑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갤럭시와 머니트리입니다. 이제 핀테크 업체인데 이제 코인 쪽 플랫폼을 맞습니다. 업체다. 코인과 기존의 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환할 수 수 있는 있는 플랫폼도 갖고 있고 토큰 증권이 네. 진짜 이게 이제 한 번은 밀어칠 것 같거든요. 이 맞습니다. 토큰 증권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억, 200억 할 때 쪼개서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예, 미술도 부동산도 그렇고, 그렇고 예. 미술도 그렇고요. 그게 이제 다 플랫폼으로 갖춰지게 되는 맞습니다. 그때 토큰 증권 나올 때 또 테마가 될 수 있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입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네, 일단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를 가져오긴 했는데 지금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한 5%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4~5% 정도 수준, 그러니까 8,800원, 8,900원 수준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살짝 접근을 한번 해보겠고 예. 그리고 이제 전일 종가 부근에서 2차 매수로 강하게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8,5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0,000원은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1,200원을 한번 잡아봤고 손절 라인 때는 7,3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휴메딕스입니다. 의약품, 의료품도 되고 네. 뷰티 쪽도 되고 디바이스 쪽도 되고 필러 톡신까지 되고 있는 휴메딕스였고요. 준호 매니저는 간밤 비트코인 급등과 함께 갤럭시와 머니트리, 토큰 증권도 STO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발 장전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